굿윌 헌팅, 상처와 자유, 그리고 선한 의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윌 헌팅. 낮에는 대학의 청소부로 살아가지만 머릿속에는 MIT 수학 교수조차 풀기 힘든 방정식을 단숨에 풀어내는 천재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빛나지 않습니다. 술집의 싸움꾼, 경찰서의 피의자, 그리고 법정의 죄수. 영화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능만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윌의 천재성은 그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의 상처는 그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늘 도망쳐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결국 버려질 존재라는 믿음을 깊게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이 다가오면 밀어내며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면 조롱으로 방어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 그것이 윌 헌팅의 시작입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숀 맥과이어, 심리학 교수이자 상담가. 윌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을 농락했지만 숀 앞에서만은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숀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책으로는 시스틴 성당을 알지만 그곳의 냄새와 벽의 감동은 모른다. 지식과 경험의 차이를 직격한 이 말은 윌을 흔듭니다. 그는 머리로는 모든 것을 알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겪지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순간 영화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몸이 겪어내는 체험에서 온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다가옵니다. 숀이 윌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말하죠.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엔 비웃고 농담처럼 흘려보내던 윌은 결국 그 말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폭력과 버려짐 속에서 그는 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숀은 그 결박을 풀어준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논리가 아니라 진심과 반복,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멘토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멘토는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반복하여 상처의 껍질을 깨주는 사람이다. 윌과 숀의 관계는 단순한 상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제자 플라톤의 대화처럼 질문과 대답을 넘어선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했듯 숀 역시 윌에게 넌 누구인가?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를 끝없이 되묻습니다. 결국 멘토는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거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또한 동양의 스승제자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숀은 윌에게 수학 문제 풀이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삶의 태도야말로 가장 깊은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에는 친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윌의 오랜 친구 척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뒤에도 이 동네에서 맥주 마시고 있으면 난 널 죽일 거야. 이 말은 질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뜨거운 우정입니다. 척키는 윌이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때로는 냉정한 말로 밀어붙입니다. 진짜 친구란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길로 가도록 밀어주는 사람이다. 그는 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멘토는 꼭 교수가 아니어도 된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형제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스승이 되어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이면에는 멘토와 제자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가 미켈란젤로도 그의 곁에는 지지와 도전을 동시에 건네던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자와 철학자들도 그들의 사고를 열어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멘토는 앞서 걸어간 자이자 뒤에서 밀어주는 자입니다. 제자는 단지 배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다른 멘토가 되어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10대와 20대의 삶은 어쩌면 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능은 넘치지만 상처 때문에 자기 길을 의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 멘토는 해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상담실의 교수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책 속에서 만나는 사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 삶을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멘토와 제자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재능은 사람을 빛나게 하지만
멘토와 제자의 만남은 그 빛을 길로 바꿔준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멘토의 한마디는 가슴에 남아 평생을 움직인다. 결국 굿윌 헌팅이 말하는 진실은 이겁니다. 재능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의지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자유의 길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 멘토의 가르침, 친구의 충건이 필요하다. 한편 사랑도 등장합니다. 스카일라와의 관계는 윌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만 윌은 끝내 밀어냅니다. 넌 결국 날 떠날 거야. 다들 그랬어. 윌은 사랑조차 자신이 다시 버려질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역설적입니다. 사랑을 밀어내는 순간조차 그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사랑은 상처 없는 내가 되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두 개의 지성이 대비됩니다. 수학과 심리학. 수학은 언제나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 세계, 반면 심리학은 답이 없는 세계입니다. 윌은 수학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라는 방정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영화는 이 대비를 통해 말합니다. 지성은 세상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방정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에 윌은 선택을 합니다. 친구들과 남아있지 않고 스카일라를 찾아 떠나죠. 그는 편지에 짧게 남깁니다. I gotta go see about a girl. 중요한 것은 수학자의 길을 걸었는지 상담사의 조언을 따랐는지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관계를 향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고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제목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Good Will Hunting. 문자 그대로는 좋은 윌 헌팅, 즉 성장하고 치유된 주인공. 철학적으로는 선한 의지 굿윌을 찾는 여정 헌팅.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선한 의지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천재성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청춘이 자유의 의지와 선한 길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멘토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직면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패배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더 큰 길을 걷게 밀어주는 사람이다. 사랑은 상처 없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상처를 인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다. 영화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재능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의지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멘토, 친구,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굿윌 헌팅이 지금도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천재 소년의 성공담이 아니라 상처 입은 청춘이 도망에서 선택으로, 고립에서 관계로, 지식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